아이들 요즘 영상만 보고 책을 한 권도 안 읽어서 고민이시죠? 책 읽기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관심사를 책으로 끌고 오면 되는데요. 만화책만 보면 어떡하나, 만화만 읽고 글책은 안 읽어서 고민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 밥 먹으면서 책을 펼쳐서 읽는 날이 와요.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아이들 요즘 영상만 보고 책을 한 권도 안 읽어서 고민이시죠? 여기저기 문해력이니 공부머리니 책을 읽어야 나중에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자니 내심 나중에 후회할까봐 고민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입 볼 때 논술도 해야 하고 수능 성적을 결정하는 건 수학, 영어가 아니라 결국 국어 점수가 결정한다는 말까지 있으니까 그놈의 책 정말 안 읽힐 수도 없고 싫어하는 아이를 잡아다가 읽히자니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닐 거예요. 게다가 아이들이 책에 관심 갖기가 그렇게 쉽나요? 우리 어른들만 봐도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에 영화도 넘쳐나는데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놀기도 해야 하고 영상도 너무 재밌고 게임도 재밌고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책을 읽겠어요. 애들이 영상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단순하죠. 재밌으니까, 흥미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 읽기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학습지나 공부하는 것처럼 의무로 몇 분, 몇 페이지 정해놓고 읽게 하면 그게 공부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싫어할 거예요. 책 접근 방법을 재미와 흥미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관심사가 뭔지, 뭐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점쟁이 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하시진 않죠. 내 아이를 가장 잘하는 건 우리 엄마들밖에 없잖아요. 아이를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은영 선생님도 금쪽이들 상담할 때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면서 관찰하고 그 다음 솔루션을 주잖아요. 그만큼 유심히 아이를 관찰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떨 때 눈이 반짝반짝 하는지, 어떤 거에 말이 많아지는지 알 수 있어요. 자동차, 동물, 게임, 공주, 아이돌, 정말 관심이 많은 거에는 할 말도 많고 지겹지 않고 호기심이 많을 겁니다. 그 관심사를 책으로 끌고 오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자동차 관련 책, 자연관찰책, 이렇게 글로 된 책을 가져다가 관심 많으니까 읽어볼까? 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관심사와 연결해서 책으로 확장을 시키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관심이 많은 분야의 만화도 좋고 게임 관련 공략집도 좋고요. 가벼운 잡지도 좋습니다. 일단 책처럼 생긴 거라는 게 중요해요. 같이 보면서 그림만 보고 넘기더라도 일단 꼭 관심이 많은 주제가 적혀 있는 만화나 잡지로 편하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책장을 넘긴다는 행위가 몸에 익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한 권 한 권 읽다 보면 좀 더 자세히 읽고 싶고 재밌어 하거든요. 절대 처음부터 위인전이나 과학, 한국사 같은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골라서 읽히시면 책 자체가 싫어집니다. 저희 아이도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을 잘 읽다가 어느 순간 좀 뜸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이가 추리나 공포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나 추리물 같은 걸 읽으면서 책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이어간 경험이 있거든요. 아이가 만화나 잡지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읽기 시작하면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님들이 한 가지 고민이 생길 거예요. 만화책만 보면 어떡하나, 만화만 읽고 글책은 안 읽어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일단 아이가 책을 전혀 읽지 않다가 어떤 책이 되었건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저는 만화책을 추천하진 않아요. 제 딸아이도 초등 1학년 들어가서 만화책에 흥미를 가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는 사주진 않고 도서관에서 읽는 것만 하자고 약속하고 실컷 읽게 했거든요. 나중에 만화책이 시시해져서 오래 읽진 않았어요. 만화책은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아이에게 흥미를 줘서 마중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일단 책이라는 거에 흥미를 갖게끔 해주는 요소로는 좋아요. 아이가 집중적으로 관심 분야의 만화책을 읽게 되면 점점 더 깊이 알고 싶어 할 때가 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만화책에서 아주 얇은 글책으로 넘어올 텐데요.
이때는 아이랑 같이 몇 줄씩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이도 관심 분야인데다가 궁금하긴 한데 글책이라 읽기는 버겁고 그럴 텐데요. 이때 엄마가 같이 한두 장 정도 읽어주는 마중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장 정도는 읽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사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드라마로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어요.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는데 그때 시대적 배경이 영정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영정조 시대가 제일 백성들이 살기 좋다는 시대였고 예술이 발달한 시기였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너무 재미있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시기책을 쉬운 책으로 골라서 읽어보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던 역사를 드라마로 보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나중에 선덕여왕 할 때도 책이랑 비교해가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싫어하던 역사인데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해요. 관심 분야가 영화로도 있으면 영화도 같이 보고 공연도 있으면 같이 보고 그러면서 책을 같이 줘야 흥미롭고 더 깊게 알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들에게 소위 아는 척을 많이 하게 돼요. 얕은 지식이지만 어릴 때는 지식을 뽐내고 싶으니까 아는 걸 자꾸 얘기하게 되죠.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분야는 우리 아이가 제일 잘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는데 그 기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스스로 좀 더 깊이 알아야겠다. 친구들에게도 말해주고 물어보면 대답도 해야 하니까 결국 한 분야를 깊게 몰입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욕심이 생길 겁니다. 관심 분야는 좋아하고 책도 좀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분야는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 책도 편식처럼 한 분야만 계속 읽으니까 독서 편식이 생기는 것 같고 좀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과학 사회 분야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요. 결국 느릴 뿐 다른 분야로 넓혀가요. 저희 딸이 문학이나 창작, 위인전 같은 건 정말 좋아해서 많이 읽는데요. 과학이나 역사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문학만 치우쳐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과학이나 역사책도 책꽂이 한두 칸씩은 채워두었어요. 언젠가 관심이 가면 읽겠지 하고요. 근데 정말 잘 안 꺼내 읽었는데 고학년 되면서 사회 시간에 역사를 배우고 하니까 꺼내보기도 하고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는 무조건 제가 읽어줬어요. 한두 페이지씩 읽어주다 보니까 점점 관심이 생기고 조금씩 재밌어 하더라고요. 책을 권하거나 골라서 아이에게 줄 때 남들이 다 잘 읽고 좋다는 책을 우리 아이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엄마들이 애써 샀으니까 읽으라고 강요하면 절대 안 되세요. 책은 강요하는 순간 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같이 서점에 가서 만화책이 되었든 어떤 책이 되었든 같이 가서 고르세요. 요즘 책 표지부터 아이들 눈길을 끄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한두 권 사주시고요. 너 꼭 읽어야 돼. 이렇게 다짐받고 사주지 마시고 아이가 고르면 그냥 사주세요. 그 다음 잘 읽으면 비슷한 책을 골라서 사주셔도 되고 요즘 중고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몇 권씩 사주면서 아이 취향을 파악해 가세요. 아이가 흥미만 일단 가지기 시작하면 책을 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좋아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싫어해서 거부하지 않게 하는 게 처음 목표고요. 점점 조금씩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환경도 진짜 중요한데요. 이건 나중에 영상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을 눈에 띄는 곳에 항상 두세요. 식탁 위, 소파 위, 화장실 이런 데 한두 권씩 그냥 널어두세요. 절대 읽으라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만 띄게 두세요. 효과는 제가 보장합니다. 몇 날 며칠 지나다 보면 이게 뭐야 하고 책장을 넘기는 날이 와요. 그러다 덥지만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면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어느 순간 밥 먹으면서 책을 펼쳐서 읽는 날이 와요. 제가 오늘 책을 아이 손에까지 오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아이의 관심사를 잘 관찰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만화나 잡지 같은 가벼운 책으로 처음 접근하고요.
관련 공연이나 영화 같은 걸 같이 보면서 얇은 글책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엄마가 같이 읽어주시고요. 또 책을 고를 때는 아이와 함께 서점에 가서 아이가 고른 책으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집안 곳곳에 그냥 정리하지 말고 한두 권씩 두셔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번 우리의 목표는 아이 손에 책을 쥐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걸음마를 뗀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걷기는 순조로울 겁니다. 항상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서서히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책이 젖어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책 읽어라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고 가끔 어머님이 소리내서 아이 책을 읽으면서 와 재밌네 이거 슬쩍 한두 마디씩만 하세요. 아이가 곁으로 다가올 때까지만요. 처음엔 힘들어 보이지만 이 작은 노력이 나중에 어머님들 엄청 편하게 해줄 거예요. 아이 스스로 책을 즐겨 읽는 날이 오니까요. 믿어보세요. 그리고 너무 작정하고 힘줘서 시작하지 마시고 하루 15분씩만 슬쩍슬쩍 접근해 보세요. 그래야 힘 빼지 않고 꾸준히 하실 수 있어요. 아이도 책 읽고 공부해야 할 날이 길잖아요.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결국 중학교까지 책을 손에 들고 놓지 않으면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과 재미있는 책 한 권 사러 서점 나들이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